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주민신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3인조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을 탄 당뇨병 약을 복용하다 심각한 위장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물복지법인 베이컨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삼겹살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플러튼시가 미 최초로 공공부지에 한국 정원을 설립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벌어진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합니다. 즐겨 매는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기자들에게는 별다른 말 없이 차량에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4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는데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제설차를 동원해 저지선을 쳤고 법원에 모인 취재진들과 찬반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출석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렇게 트럼프 지지층들이 모였는데요. 지난번 기소 때처럼 많지는 않았고요.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인준 절차를 방해하고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anuary 6th, 2021 was an unprecedented assault on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As described in the indictment, it was fueled by lies. 실제로 당시 의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을 주문했고 몇 시간 뒤에 지지자들은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하지만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정당한 정치적 발언이었다며 특검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돈으로 성추문을 막으려고 한 혐의와 대통령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하고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언어 장벽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낮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면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증오범죄율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2,120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증오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커뮤니티 단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것에 비해 눈에 띄는 개선이 부족합니다. So as you can see from the news media,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population has risen tremendously. Just in the past few years, there's nearly a report of 11,500, and those numbers are not really the true numbers. Study shows that over 47% cases are not reported to the police.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혀왔던 신고율 역시 여전히 저조합니다. We know what you did, you will be held accountable, and this is how. There's tremendous value, because otherwise, if nothing is done, second victim doesn't report, third Asian victim doesn't report, fourth Asian victim doesn't report, then nothing gets done, and we do nothing to stop this kind of conduct on our community. 증오범죄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분석된 언어장벽 문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의 이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problem is sometimes people don't speak English and they call and they don't know how to report it, so that might prevent a person from calling. If you can't call, then have someone else that you know and trust be your interpreter. 또 신고를 해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법 집행기관의 불신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LA 한인회는 경찰국과 협력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오범죄 신고는 경찰 당국은 물론 한인단체의 문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에서 총기로 무장한 3인조 강도단에 대한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19일 밤 12시 38분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3인조 무장 강도에게 위협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도를 걷고 있고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한 3명의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총기로 위협한 뒤 몸을 뒤지며 휴대폰과 지갑을 강탈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3인조 강도단을 체포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구체적인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오젬픽과 마운자로를 복용한 환자들이 심각한 위장마비 부작용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건앤모건 법률회사는 노보노디스크와 엘리 릴리 앤 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오젬픽과 마운자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루이지애나에 거주하는 44살의 제클린 뷰클룬드가 주치의가 처방한 오젬픽과 마운자로를 1년 반 동안 복용한 뒤 약물로 인한 위장마비 증상이 생겨 최근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고 치아를 잃을 만큼의 심각한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건앤모건은 미 전역에서 500여 건의 비슷한 증상을 겪은 환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이면서 제약회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이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 약물은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은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약물을 단순히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물복지법인 베이컨법이 적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삼겹살 도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삼겹살 도매 가격은 지난 5월만 해도 1파운드당 $1가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2 3센트로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동물복지법 때문으로 이 법은 육류업자들에게 최소한 24제곱피트의 사육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의 돈육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 도매가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은 7월 1일자로 발효됐지만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전체 베이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라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플러튼시가 미 최초로 지역사회에 한국 정원을 설립합니다. 플러튼시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그리고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늘 힐크레스트 공원 내에 코리안 가든을 설립하는 선포식을 갖고 한국과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illcrest Park is our largest park in Fullerton. It's one of the largest in Orange County.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War Memorial, I thought it was a logical extension to have a Korean garden
perhaps even a segment of Hillcrest Park being dedicated as a Korean park. 1에이커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식의 그런 어떤 나무들과 꽃들이 이제 여기 조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3에서 4에이커까지 저희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플러튼시 의회는 힐크레스트 공원 내 1에이커 부지를 코리안 가든으로 명명하는 안을 지난 1일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플러튼시 한국정원건설은 900만여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며 지역 커뮤니티를 비롯해 시 카운티, 연방정부 등 각 기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6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국립공원이 내일 무료로 개방합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오는 4일 미국인의 야외활동 법안, 이른바 아웃도어 법안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400여 개의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입장 공원에는 요세미티와 옐로스톤, 자이언, 그랜드 캐년, 킹스 캐년, 레드우드 등도 포함됩니다. 국립공원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날은 공원 입장료만 무료며 캠핑과 보트 선착장, 특별 투어 등 레크레이션 활동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무료 입장은 1년에 5번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무료 입장일은 9월 23일 국립공유지의 날 내셔널 퍼블릭 랜스 데이와 참전 용사의 날 베테랑스 데이인 11월 11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물에 빠진 새 자녀를 구하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프랭클린 타운십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5분쯤 13살과 11살 그리고 8살의 아이와 아이들의 아빠가 밀스톤 강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가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발견됐지만 아이들의 아빠는 보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5시 30분쯤 아빠인 42세의 롤란도 카말리로가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롤란도가 새 아이를 구한 뒤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이나 호수에서의 수영은 갑작스러운 수심과 물길 변화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일부 신형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9만 1,000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오일 펌프 전자 컨트롤러에 과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손상된 부품이 포함돼 있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9만 1,000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은 2023년부터 2024년형 팰리세이드, 2023년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등 5만 2천여 대며 기아차는 2023년부터 2024년 셀토스와 2023년 소울, 스포티지 등 4만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부품이 녹았다는 보고가 6건, 현대는 4건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화재 위험이 있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량을 집 등 구조물에서 떨어진 외부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국립보험범죄국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으로는 대형 쉐보레 픽업 트럭과 포드 픽업 트럭이 1, 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특히 두 차량은 지난해 쉐보레 픽업 트럭이 51만여 대, 그리고 포드 픽업 트럭이 65만여 대 팔리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혼다 시빅과 어코드가 3, 4위를 기록했고 현대 소나타와 엘란트라 그리고 기아 옵티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립보험범죄국은 지난해 차량 도난 신고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32초마다 한 대의 차량이 도난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A 수도 전력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에어컨 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테이쿨 LA는 저소득 가정에 최대 $225의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LA 수도전력국 이용 고객 가운데 연소득이 1인 $39,440, 4인 가구의 경우 $60,000 이하 등 저소득 가정 수입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한인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동맹국가인 벨라루스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론과 탄약 같은 전쟁 물자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 삼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의 민감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는 벨라루스의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출 제재 품목들은 화기, 탄약, 항공, 우주산업 분야 등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유럽산 제품 기술들입니다. 러시아 동맹 국가인 벨라루스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전초 기지를 제공하는 등 러시아에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벨라루스가 전쟁 전략 물자를 러시아로 지원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 삼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We're also increasingly seeing food being used as a weapon of war, for leverage, for political purposes in conflict after conflict. 러시아가 지난달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세계의 식량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흑해를 통해 공급되는 밀이 중단돼 아프리카 등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8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세계 식량 불안정을 집중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 성남의 백화점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간대에 벌어진 난동으로 모두 14명이 다쳤고 그중 12명이 중상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백화점 1층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놀란 시민들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백화점에서 22살 최모 씨가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건물 안에는 점원과 손님뿐 아니라 백화점과 연결된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 이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관리자분들이 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하철로 가신 분도 있고 밖으로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흉기 난동 직전 최 씨는 차량을 타고 나타나 백화점 앞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5명이 차에 치였고 9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일부는 헬기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길래 일단 그냥 지혈 한번 해드렸습니다. 30분 정도 지혈을 하니까 소방대원분이 오셔서 이제 응급처치하시고 어머니랑 같이 구급차 타고 실려가시는 것까지. 경찰에 체포된 최 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는데 다만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6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시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사실상 테러 행위와 같다며 잇따른 묻지마 범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다중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우리 가용 가능한 우리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일 거고요.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마약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에 다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박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앞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법원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뇌물 약속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절차를 기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일 두 이사가 해임되고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자리를 채우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도는 여당 다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끝 무렵 대통령 추천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안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사전 논의 없는 갑작스러운 건의였습니다. 당시 회의장엔 방통위 상임위원 3명에 직원 3명만 있었고 기자들은 모두 나간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이어서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에 해임 절차 개시를 지시했고 결국 방통위는 두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안영준 사장이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선임했다는 것 등입니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의 주식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한 MBC 자체 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청문 절차는 이르면 오는 14일에 열리고 16일에 예정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진은 야권 추천 6명, 여권 추천 3명으로 야권이 다수. 하지만 야권 추천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그 자리를 채우면 여권 5명, 야권 4명으로 이사진 구도가 바뀝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박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는 박문진 이사 해임안 처리를 건의한 이상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국의 한 카페 점장이 근무 중 청소용 세제가 든 음료를 삼켜서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몰래 화학약품을 타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카운터 뒤 휴게 공간에 앉아있던 남성이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일어나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여 음료를 뱉어냅니다. 냄새도 좀 세고 목까지 다 뜨거웠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뱉었던 거거든요. 조금 전까지 멀쩡히 마시던 음료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CCTV를 확인하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일하던 직원이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섞는 겁니다. 락스로 불리는 청소용 표백제. 많이 마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피해자는 이 카페의 점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 설거지가 너무 많다는 등 업무 분담에 불만을 품어온 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합니다.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최근까지는 그래도 그런 트러블 없었거든요. 그래서 락스를 넣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못했던 거고. 점장이 경찰에 고소하자 이 직원은 감정 조절을 못해 우발적으로 한 일이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정작 가족은 피해자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뭐 이 정도면 다 되는 건데 지금 멀쩡하시지 않냐. 많이 안 다쳤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카페 본사 측은 최근 이 직원을 해고했고 경찰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남반구는 지금 한창 추워야 하는 한겨울인데요. 아르헨티나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겨울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현지 시간 2일 낮 기온이 30.1도를 기록했다고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117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8월 기온인데요. 그런가 하면 고산지대인 안데스 산맥의 기온도 37.8도를 넘어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8월은 북반구의 2월에 해당하지만 35도 넘는 이상 고온이 관측되면서 겨울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수준이었다가 한낮엔 38도로 치솟아 일교차가 4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남미의 강력한 고기압이 계속 형성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이어지자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이 남반구 지역 전반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열돔을 만드는 고기압대가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서부에서 여객버스 한 대가 도로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른 아침 테픽시 바랑카블랑카 마을 근처를 달리던 버스로 남한 면적의 19배인 멕시코는 산악 지형이 많은 데다 운전자 2명이 교대 운전할 정도로 이동거리가 먼데요. 당국은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자 밑에서 매트리스로 침착하게 받아냅니다. 현지 시간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1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층에서 시작된 불은 승강기 통로와 케이블선을 타고 빠르게 번졌는데요. 고층에 있던 주민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자 어린 자녀를 먼저 아래로 던지고 아이가 구조되자 자신도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에서 어린아이 등 주민들을 구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화재로 26명의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모두 43명이 다쳤고요.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 나라 밖에서는 영국 리시 수낙 총리의 짧은 바지 길이가 화제인데요. 미국의 한 남성복 전문가는 지난 1일 수낙 총리 바지 길이에 의문을 던지며 항상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당황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낙 총리의 바지 길이는 평소 발등에 닿지 않을 정도지만 앉았을 때는 종아리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에 한 신문은 키가 커 보이려고 하거나 부가세가 붙지 않은 아동복을 입었다는 등의 음모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베이징은 최대 744mm의 비가 내려 14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허베이성 전역에는 평균 14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칭타이시 리청현의 경우 누적 강우량이 1000mm가 넘어 이 지역에 2년 동안 내릴 비가 며칠 새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허베이성 주요 강과 하천 163곳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끊겨 고립도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베이징과 허베이성에서 2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가 피해 상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실력이 빠르게 퇴보했다는데요. 지난 4월 일본 전역에서 시행된 영어 말하기 평가 시험에서 15살 학생 가운데 5개 문제 정답을 모두 맞힌 학생은 12.4%에 그쳐 재작년 30%에 비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응시한 학생 190만 명 가운데 60% 이상이 5문제 전부를 틀렸다는데요. 일본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영어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게 문제라면서 수업도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문한 마르게리타 피자 위에 케첩을 뿌리자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머리를 감싸는데요. 심지어 주인은 달려오더니 밖으로 내쫓습니다. 미국의 유명 틱토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이탈리아인 열받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인데요. 파스타를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와인에 얼음을 넣자 이를 본 직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와인을 도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이탈리아에서 금기시되는 행동들입니다. 영상이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자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주목했다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며 청년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별별 황당한 운전 사례가 많다지만 우회전 순서를 기다리기 싫어 인도 위로 올라가 우회전하는 차량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 시내에서 포착된 장면인데 보시죠. 제주시 한 거리 끝차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인도 쪽으로 붙는가 싶더니 행인들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논스톱으로 거침없이 인도 위를 달리다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기까지 한데요.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자는 SUV 운전자가 다른 차들을 앞질러 우회전하려고 인도로 차를 몰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3차선에 우회전을 하려고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차량이 이들보다 빨리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 위를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을 의심했다. 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가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여름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의미로 데프리카라고도 불리는 대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폭염에 녹아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으면서 폴리우레탄 재질로 된 중앙분리대 아랫부분이 아스팔트의 열기를 이기지 못해 녹아내린 건데요. 쓰러진 구간만 수십 미터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중앙분리대가 폭염 때문에 쓰러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지난달 31일에도 수성구 신매시장 일대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산 남성이 하루 만에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성의 아들이 노트북을 살펴보니 아버지가 샀다는 제품보다 훨씬 낮은 사양의 싼 제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아버지가 지난달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샀는데 물건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샀다는 노트북보다 성능도 낮고 가격도 싼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제품 포장 상자에 있는 모델명과 영수증에 나온 모델명도 달랐다는데요. 이를 확인한 글쓴이가 매장에 찾아가 항의하자 판매 직원이 처음엔 해당 제품 상자가 없어 다른 상자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노트북 안 성능을 확인하며 더 추궁하자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아버지가 노트북을 구입한 뒤 판매 직원 본인도 노트북을 샀는데 직원이 샀다는 노트북이 바로 아버지가 받아온 낮은 사양의 싼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노트북을 바꿔치기 당한 것 같아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한 누리꾼은 고령의 아버지가 큰맘 먹고 가신 건데 사기당한 점이 제일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현장입니다. 여자 육상 100m 예선 경기가 진행 중인데 전신을 가린 4번 레인의 소말리아 선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출발부터 확실히 느리죠.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지는데요. 이 선수의 100m 기록은 21초 81, 출전한 50명 가운데 꼴찌였는데 49등을 한 선수보다 8초 넘게 느린 기록인데요. 외신들은 마치 걷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조롱했지만 정작 본인은 일반인보다 느리게 들어와서는 만족한 듯 뛰어오르며 기뻐했습니다. 이걸 본 소말리아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 선수가 육상연맹 회장의 친척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결국 소말리아 체육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육상연맹 회장도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